안녕하십니까. 가정학교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도 다이어트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다 보면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체중을 보지 말고 체지방을 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막연히 이제 따라 하시는 것들이 체중 감량입니다. 그러니까 저울계 체중계에 올라가서 오늘은 몇 킬로 빠졌고 내일은 얼마가 빠지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적어도 2, 3킬로는 빠지겠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벌써 12월이죠. 네. 2024년이 이렇게 빨리 또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화살 같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체감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는 시간이 가도 느리게 가도 빨리 가도 계속 해야겠죠. 자, 이제 다이어트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체중 감량이 아니고 체지방 감량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체중 감량 시 지방량은 유지되면 근육과 수분만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중 변화 효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방이 빠져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너무 이게 단순하게 체중만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시다 보면 큰 어떤 다이어트의 실수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단계로 체중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중은 두 단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체중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X축과 이제 Y축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체중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근시적으로 보면 계속 안 빠지네. 올라가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체중보다는 체지방을 이제 중점적으로 빼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계 감소에 대해서 에너지 컨텐츠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첫 단계는 빠르게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너무 기쁘죠. 내가 역시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한 10kg는 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탁 가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천천히 빠집니다. 아니면 아예 안 빠지거나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당황스럽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체크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좀 강도가 약한가? 그래서 먹는 양을 확 더 줄인다거나 운동량을 확 더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왜 도대체 안 빠지지? 그럼 이게 힘드니까 다음에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리게 빠지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논문상에서 보면 그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시간에 따라서 체중 감량
페프리맥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빠지다가 안 빠지기 시작해요. 예, 마찬가지로 뒤에도 한번 보시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빠지다가 안 빠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보통 4에서 6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잘 빠진다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맞다. 왜 그러냐면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 단백질, 수분 그리고 지방이 아주 약간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 옷을 입었을 때 모양새 또 달라지게 되고 허리도 좀 줄고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지게 되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저탄식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체중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약간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해보면 효과를 비교한 거예요. 로우 카보랑 로우 팻 다이어트를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지방식이라나 저탄식이라나 체중 감량은 비슷하다.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탄식이가 아주 많이 빠져서 내가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길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저지방식이도 살이 잘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살을 빼는 분들은 저탄식이를 하시는 게 추천이 되고요. 나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저지방식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저탄식이와 같이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탄식을 좀 하시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재미가 생기니까요. 네, 아무튼 결론은 이제 저지방식이라나 저탄식이라나 체중 감량은 궁극적으로는 비슷하다. 네. 그 다음 그래프는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식이와 이제 저지방식이에 대한 1년간의 이제 비교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결론이 이제 여기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네.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단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 달 정도는 4에서 6주 정도는 빠르게 체중 감량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지방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체중 감량이 없다고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다른 방법들을 막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눈에 띄는 체중 변화는 없지만 이때 이제 지방 감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다. 특히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고 6주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체중 감량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다이어트를 그만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이어트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초 대사량이 이제 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이제 살이 빠진 어떤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사량이 처음에 살이 빠지면은 같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 기초대사량이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빠지는 건 당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이 부분이 세팅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다시 또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살이 잘 찌지 않게 되는 그 체질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 이걸 이제 기초대사량 세팅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체중과 체형으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같이 빠지는데 이 부분이 세팅이 될 때까지는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네, 6주 이후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 이제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바이오로지컬 이제 드라이브가 웨이트 리게인 될 때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 논문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면 실제로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된 거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먹은 우리 음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산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이 같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지방만 빼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산수적으로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는 게 아니라 기초대사량까지 우리가 그런 팩터로 집어넣어야지 인지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문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건강한 근육을 체중 감량할 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주가 지나고 나서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제 그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처음 6주 정도는 너무 쉽게 살이 빠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포기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초 대사량이 같이 저하되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이제 다 6주 정도 지나면 기초 대사량도 이제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어떤 칼로리 소모가 덜 되는구나. 이거를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 내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있고 지방량이 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체중에만 치우치셔 다이어트를 하시면 지방량은 똑같은데 근육만 빠지는 최악의 경우로 다이어트를 하신다. 이럴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굶는 다이어트죠. 굶는 다이어트. 정말 체중은 잘 빠질 수 있는데 지방은 똑같아요. 근데 근육과 물만 빠지죠. 그래서 체중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6주 지나면 하나도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하실 때는 2, 3개월은 이제 체중 감량 목표를 좀 두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체중이 이제 플래투, 그러니까 정체가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 3개월 정도는 참으세요. 3개월 정도는 체중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그때는 지방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방량은 어떻게 알 수 있다? 뭐 요새는 인바디를 측정을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내 몸에 이제 부피가 줄어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허리띠라든가 뭐 옷을 입었을 때 소매라든가 어깨 끼는 폼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체중은 오히려 올라가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살이 빠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체득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이 되는 효과를 얻고 결과적으로 요요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두 달 하고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분들은 대부분 지방은 거의 그대로예요. 근육만 빠져가지고 결국 기초 대사량만 줄어든 채로 끝나는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그럼 기초 대사량만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요요 현상이 엄청 심하게 오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요요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고 심한 분들, 체중 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체중 변동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벌써 몸이 이렇게 이제 요요 현상이 쉽게 올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상태로 이제 유지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제 기초량이 자연스럽게 또 감소하거든요. 정말 살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꼭 체크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시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꼭 하시도록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기초 대량이 빠지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항상 갖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추운 날씨지만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요.
추울 때일수록 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체온을 또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겨울에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에 다이어트가 잘 되거든요. 네, 그 부분 또 영심해 주시고 춥지만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열심히 하시면 다이어트 꼭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살이 빼고 나서 6주 후부터 3개월간 세팅을 하셔야 된다. 요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